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복 조합과 이항 정리 중에서 중복 조합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교과서를 중심으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할게. 자,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아야겠지.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자가 있는데 거기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뜻이야. 뭐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헤아리는 아이디어는 저번 시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너희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헤아림 중에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 놀라운 일이야. 어쨌든 그 방법적인 면에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한 4개의 문자가 있어. 4개. 그치. 이것이 기준이 A, B, C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택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4개를 택했다고. 거기다가 A를 넣을지 B를 넣을지 C를 넣을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는 A 혹은 B 혹은 C가 없어도 되는 거지. 없어도 된다고. 그게 핵심이야. 다시 말해서 A, B, C 세 개의 문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잘 삼아야 돼.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편에 자연수의 방정식을 갖다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랑 구분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냐면 4개에다가 없어도 된다, 구분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생각한다면 2개의 구분선, 왜 2개의 구분선이냐면 문자가 총 몇 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문자가 총 3개이기 때문에 문자가 A, B, C가 있으면 이 A, B, C를 갖다 문자로 구분하여라 그랬을 땐 구분선이 몇 개 필요해? 이렇게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2개의 구분선을 갖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그 구분선은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붙어 있을 때는 어떠한 문자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고가 반영이 된 거야. 이 반영, 0에 대한 반영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살펴보면 두 개의 짝대기를 지금 2개의 짝대기, 구분선 2개를 갖다가 각각에 끼워 넣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보이니? 순서대로 규칙성 있게 짝대기를 표현하고 있어. 됐지? 자,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표현했다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분선을 기준으로 구분선 맨 앞에 있는 것은 A라고 하는 문자를 다 쓰겠다라는 소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B라고 하는 것을 다 쓰겠다라는 소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C라고 하는 걸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의 구분선은 A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A는 한 개가 사용되는 거고 B는 몇 개를 사용하는 거야? B는 2개를 사용하는 거고 C는 몇 개를 선택한 거야? C는 그렇지. 한 개를 선택해서 총 몇 개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냐면 총 4개를 선택한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지. 감이 오니? 감이 당연히 온다면 수학적으로 영재인 거지. 또 다른 예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는 구분선을 기준으로 맨 앞에는 A를, 가운데는 뭐를? 가운데는 B를, 맨 뒤에는 뭐를 쓰겠다는 거야? C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A는 총 몇 개가 되는가? A는 총, 그렇지, 4개는 몽땅 다 A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B하고 C는요, B하고 C는 있어, 없어? 동글뱅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몇 개? 그렇지, 빵 개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서로 다른 게 있어. 서로 다른 뭐가 있어? 그렇지, 서로 달라야 돼. 꼭 명심을 해두세요. 서로 다른 게 있어서 거기서 뭐야? 중복을 허락했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야? 같은 것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야. 같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 표현에 조금 조심을 해야 돼. 표현을 갖다가 조심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3H4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게 필요한가? 그렇지. 내가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뭐니? 4개라고, 4개. 4개. 저번 시간에 굉장히 힘들게 설명했던 부분이야.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온다면 조금 수학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도 잘 쫓아올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몇 개, 그렇지. A, B, C를 문자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A, B, C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세워야 되는데 몇 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3개가 아니라 몇 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와 나 사이를 구분하고 싶어. 그럼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한 거야? 1개가 필요한 거지. 3명 있어. 3명을 갖다 구분하고 싶어.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몇 개의 칸막이가 필요한 거야? A, B, C를 갖다가 구분하고 싶어요. 몇 개의 칸막이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2개의 칸막이가 필요한 것이. 됐니?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여기에 요 문장이 있어요. 따라서 동글뱅이 몇 개? 그렇지. 동글뱅이 4개. 자, 그리고 칸막이 몇 개? 칸막이 2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같은 것이 총 6개 중에서 같은 것이 4개, 2개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네요. 6팩토리얼 나누기 어떻게 돼?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도 더 깔끔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어쨌든 살펴보면은요. 이건 뭐야? 배열하는 순열과 같고요. 따라서 무엇은 그렇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조금 전에 말을 갖다가 이어서 설명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계산하고 똑같다고? 그렇지 조합의 계산이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지. 6개 중에서 짝대기 2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6개 중에서 무엇을 동그라미 4개를 선택하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이었어. 그렇다면 너희들 기본적인 설명만 하면 안 되잖아.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지.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바로 이런 거야. 순열과 조합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순열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조합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심 뭐냐면 조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조합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서 뭐가 등장했다고 그랬지? 순열이 등장했다고. 그럼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갖다가 계산했으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 없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중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중복 순열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그렇지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너희들을 수능에서 내가 예상하기로는 겁나게 괴롭힐 거야. 왜냐하면 순열과 조합은요 수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특별하지 않으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뭐 확률 쪽에서는 많이 나오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딱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내면 안 되잖아. 수능에서 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면 어떡해. 내면 안 될 거라고. 연계는 시킬 수 있는데 연기가 된다는 소리는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뭐 그건 배제가 되겠죠. 그런데 자, 무엇은 배웠지? 그렇지. 중복 순열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단 말이야. 중복 조합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그치? 확인해 봐야지.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정리한 건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렇다면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네. 각각에 맞는 상황을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니? 그게 의미가 있나? 나는 솔직히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어쨌든 다시 원위치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 반드시 살펴봅시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래. 그럼 관련된 문제 같은 문제로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어이구, 얘 뭐니? 자, 어떠한 문자가 있냐면 A, B, C가 있어.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봐.
자, A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을 거야. 400 되니? 400 선택하는 거야. 그냥 선택하는 거야. 중복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게 있겠지. 311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310 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 220 이런 경우가 있어. 물론 이게 다 경우는 아니야. 또 뭐가 있어? 211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400 있어. 400 여기에 4000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A, B, C가 있으니까 400 있고 040 있고 004 있겠지. 다시 말해서 A를 4개 뽑는 경우, B를 4개 뽑는 경우, C를 4개 뽑는 경우 각각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요렇게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겠니? 요렇게 되는 경우는 310, 030, 03, 310, 301, 130, 130, 130, 103, 031, 013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어? 그렇지. 6개가 있어.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하려니까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요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영어는 0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가지가 있겠지. 요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요건 2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가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감이 오니?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 짐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정상이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봤다고. 좀 각각에 대해서 400 이것을 갖다가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배열하는 경우는 그렇지. A가 4개 있는 것을 배열하는 거니까 A가 A 이걸 갖다가 배열하는 거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렇지.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310을 갖다가 배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B를 배열하는 경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경우니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 자, 마찬가지로 220 이렇게 있는 거는 B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을 갖다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을 갖다가 배열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써져 있는 예를 들어본다면, B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얘를 갖다가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각각을 갖다가 계산해 봅시다.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얘는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약분되는 거니까 4, 6에 24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약분되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 6 되는 거 6, 3 얼마 나와? 그렇지. 1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 24고요. 2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 얘는 12가 되고 3을 곱하니까 얼마야? 36 이렇게 되겠네. 자, 요 숫자를 갖다가 몽땅 다 더하면 얼마니? 얼마야? 그렇지. 81 이렇게 된다고. 자,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지금 너 까먹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방금 무엇을 한 거냐면, 중복 조합을 갖다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지. 중복 조합을, 뭘 했냐? 그렇지. 여기다가 얘를 배열을 했어. 배열을 했더니 81이 나왔어. 자, 무슨 소리냐면 3 기억나니? 3파이 4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4개를 뭐 할 거냐면 배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81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뭐 감이 와? 이 정도 왔으면 감이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네. 무언가를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했어. 그놈에다가 무슨 짓을 해? 배열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중복 순열은 무엇에 대한 거야? 그렇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체를 의미하는 무언가가 되겠네요.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하기를 바래요. 관계를 갖다가 이해할 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을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배열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중복을 선택해서 중복을 선택해. 그렇지. 중복을 선택해. 그놈을 갖다가 배열한 걸 싹 다 더하는 거야. 이번에는 싹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이 뭐가 된다고? 그렇지. 중복 순열이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대놓고 강조를 하고 있지요. 누가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이 관계를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중심을 두고 명심하고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또 나왔네. 올리다 보니까 또 나왔어. 그 대놓고 가르치라고 하잖아.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지. 뭐라고요? 중복 조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배열해. 배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배열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뭐가 된다고? 중복 조합이 되네. 그럼 너희들이 원순열을 제외하면은요, 이 세 가지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네. 기본적인 놈은 뭐라고? 늘 강조하지만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안 나오냐면 전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가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 전체가 무엇일까?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너무 강조하고 있나? 문제 나올 때마다 이것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별게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미 사전에 충분하게 개념적인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보충으로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잘 쫓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두 번째 방법이 뭐니? 자, 두 숫자 1, 2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서 예제 살펴줬었지?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숫자를 뽑는 중복조합의 방법을 구해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자, 1, 2가 있고, 저거 해줄까? 자, 동그라미 몇 개가 있어요? 뿅, 뿅, 뿅. 어떻게 된다고? 6, 4. 뭐야, 이거? 저번 시간 수업 안 들은 친구 듣고 오기를 바랍니다. 됐지? 자, 계속 합니다. 자, 직접 구하는 거야. 직접 구하면 111, 1 구해봐. 111, 2. 야, 너무 친절하지 않니? 내가 이 교재를 쓰는데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거든. 공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많이 들인 이유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2. 여기 뭐가 될까요? 여긴 2. 여긴 뭐가 될까요? 여기도 2. 총 몇 가지가 있냐면, 그렇지. 5가지가 있는 거지. 5가지가 있는 거 확인되니? 그래서 위에 각 조합의 맨 앞에 수는 그대로 두고요. 왜 그대로 두는지도 확인했어요. 왜 그대로 둬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질문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지.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은 게 수학적으로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은 게 나의 이상적인 교실의 모습이야. 근데 뭐 그렇게 될래나? 자, 어쨌든 푸념이었고 두 번째 숫자에는 뭐를요? 1을. 세 번째 숫자에는 뭐를요? 그럼 뭐를 넣겠어? 3을 넣겠니? 아니지. 2를. 네 번째 숫자에는 뭐를요? 100을 넣겠니? 100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1000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많은 뭘 넣고 싶다고? 그래. 3을 갖다가 넣고 싶겠지. 인간은 그렇게 툭툭 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아니, 인간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위에 순서상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면 1, 2, 3, 4가 될 것이고요. 봐봐. 여긴 0, 여긴 1, 여긴 2, 여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긴 0, 여긴 1, 여긴 2, 여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긴 얼마가 들어갈까? 그렇지. 5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5. 여기 얼마가 들어가? 5. 여기 얼마 들어가? 5.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 자, 이와 같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그림에 잘 살펴봐봐. 여기 잘 살펴봐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복된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 중복된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 뭐라고? 모르겠다고? 잘 살펴봐. 없잖아. 근데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여기서 서로 다른 거에서 4개를 선택한 거랑 똑같은 거지. 다시 말해 1, 2, 3, 4의 5개의 숫자에서 4개를 뽑는 뭐야? 조합의 수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조합의 수하고 같아지는 일이 벌어진 거야. 기가 막히지 않니? 이게 핵심인 거야. 뭐가 기가 막히냐고? 오시사의 방점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야 돼? 그렇지.
여기에다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짓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 짓을 하고 나서 같아졌던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러한 관점이 한 번에 형성되진 않아. 문제 푸는데 나중에는 뭐 연습을 하겠지만 문제 푸는데 국한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무언가를 정리할 때는요, 이 관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너희들의 수학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겠죠. 무언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자, 무언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를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요.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컨비네이션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5는 처음에 가장 큰 수가 뭐였죠? 그렇지. 2였단 말이야. 1, 2에서 가장 큰 수가 얼마야? 2. 앞에 밑줄 친 부분에서 더한 수 중에 가장 큰 수. 무엇을 더했니? 무엇을 더했냐면은요. 0, 1, 2, 3을 갖다가 더했단 말이야.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야? 3.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가장 큰 수 뭐야? 3을 갖다가 더한 수. 이렇게 되겠지. 3을 합한 값인데, 이 3 어떤 3이냐면 정리하면 다시 이 3이야. 이 3. 자, 이 3은 뽑은 수 보이니? 뽑는 수 몇 개야? 뽑는 수가 몇 개야? 몇 개를 뽑는다 그랬어? 4개를 뽑는다 그랬잖아. 뽑는 수 4에서 맨 앞에 수 이해했니? 맨 앞에 수가 뭐지? 맨 앞에 수가 0을 더했으니까 맨 앞에 수가 얼마야? 1이잖아. 1. 맨 앞에 수를 제외한 어떻게 되는 거야? 제외한 1에서 제외한 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감이 어디서 얻어져요? 그렇지. 4 빼기 1에서 1을 갖다가 4 제외한 수에서 얻어지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5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거야. 글로 쓰려니까 겁나 이상한데 뭐 별거 아닙니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5라고 하는 대를 숫자가 나오는데 2라고 하는 숫자는 뭐야? 맨 처음에 1, 2에서 제일 큰 수. 4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숫자가 뭐야? 구하려고 하는 숫자가 4개 선택된 수. 됐지? 이게 뭐야? 그냥 1, 2라고 하는 것이 n으로 확장이 되고요. 4라고 하는 것이 뭘로 확장이 되는 거야? r. 그런데 무엇을 뺀다고? 맨 앞에 수 한 개를 갖다가 빼줍니다.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지 않니? 그래요. 저번 시간에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단순히 숫자상으로는 조금 어거지성이 좀 있어. 근데 학생들은 자, 이해됐니? 라고 물어보면 네, 됐어요! 라고 답만 하잖아. 이해가 되긴 뭐 이해가 돼. 궁금하면 질문하라고, 질문.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계속 궁금증을 갖다가 가지라고. 됐지? 그럼 뭐가 돼, 되기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어.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까 전에 충분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갖다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갖다가 서로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0, 1, 2, 3을 갖다가 더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바로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 쉽지가 않아. 저번 시간에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자리를 배치하는, 다시 말해 다르게 만들자라고 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들 하고 있지. 자, 다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중복조합의 수는요, 중복조합의 수, NHR은 몇 개의 동그라미야. 그렇지. n이 아니야. 알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의 동그라미야. 경계를 구분하는 몇 개의? 그렇지. n개가 아니야.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너와 나 사이의 칸막이. n개를 구분시키기 위한 칸막이는요, n개가 아니라 n-1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갖다 뭐 한다고요?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배열하는 경우하고 같으니까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될까? 그렇죠. 전체 개수는 R개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거야? n-1개를 더한 것이 전체 개수가 될 것이고 같은 것이 각각 몇 개 있어요? R개만큼 n-1개만큼 있겠지. 이것을 갖다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지. 컨비네이션으로 바꿔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는 뭐 하는가? 그래도 감이 안 온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일단은 계산부터 해.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1 더하기 1이 2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니야. 그거 나중에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살펴보면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증명하는 과정도 한 10페이지가 넘어가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래서 일단 잘 안 되면은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걸 익힌 단순한 식에 대한 표현을 익힌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개념적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아. 자, 살펴봅시다. 자, 참고, n하고 r이 있어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요. n과 r의 크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6h3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6이 있고요. 솔직히 6이라고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6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겠니? 그렇지. 3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3. 이렇게 들어갈 거야. 따라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저는 이거 8 이렇게 될 것이고 C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네. 어렵지 않겠지? 자,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 지금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수학을 갖다가 때려친 학생도 분명히 이 수업을 어거지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잘해가지고 수업이 들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듣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친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라서 다소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알아듣는 친구들은 한 2배속으로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 친구들은 1배속으로 스킵하고 싶은 웬만하면 스킵은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딴소리 조금씩 하니까 딴소리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1.5배속을 갖다가 권장합니다. 예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1.5배속으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1배속으로 듣는 것을 권장하도록 할게요. 확인 2번이야. 자, 다음 수를 구하여라. 아주 대놓고 뭔 소린지 글로 표현하고요. 표현해. 숙제야. 자신에게 속으로 설명하면서 구해볼 것. 이걸 꼭 하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문제상에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해야 돼. 5가 뭐냐라고 했더니요.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름. 명심해 나중에 문제 풀 때 뭔 소린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 자, 3이라고 하면 뭐예요? 중복.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구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내가 선택할 게 몇 가지가 있어? 1개, 2개. 자, 봅시다. 자, 내가 서로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 서로 다른 게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어요. 근데 중복을 몇 개까지 허용하겠다고? 얘를 갖다가 추가해서 2개를 더 하겠다고요.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고? 3개를 선택하겠다고 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 어떻게 됩니까? 총 몇 가지가 있어? 7, C, 2. 자, 뭐 틀린 것 같다? 7, C, 3이지. 3개 선택해야 되니까 7, C, 3. 7, C, 3. 7, C, 3. 안 지워져요. 7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오이, 할만하신가? 자,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은요. 자, 2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7이고요. 서로 다른 2개에서 5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허락해서요? 중복을 허락해서요. 그러니까 2개 더해. 얼마야? 7, 하나 빼. 그럼 얼마야? 6. 됐지? C,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거는 너희들이 마무리 하시고. 자, 확인 3번 봅시다. 자,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세 종류의 과일 중 종류에 상관없이 3개의 과일을 바구니에 담는 경우의 수 그랬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뭐, 첫 번째 뭐, 사과, 배, 복숭아라고 하자. 그럼 사과를 갖다가 세 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고, 어차피 세 개가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이것을 갖다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바구니가 있어. 바구니 1이 있고, 바구니 뭐가 있냐면 2가 있고, 바구니 3이 있어요. 자, 바구니를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괴로움이 있을 거야.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거야. 판단의 근거가 매우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 혹은 순열과 조합에서 n에 해당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조건은요,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조건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바구니 1에다가 3개를 쓸 수가 있잖아. 여기 3, 0, 0.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지. 일단은 수용도를 그리는 거야. 여기 뭐가 있어? 2, 1, 0.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겠지. 한 가지 예를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1, 1,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등장하냐면, 총 몇 가지가 등장해? 3가지가 등장할 것이고, 이렇게 2, 1, 0으로 나오는 것은 총 몇 가지가 등장하냐면, 그렇지. 3팩토리얼 해가지고, 6가지가 등장할 것이고, 1, 1, 1이 되는 경우는요, 몇 가지가 될까요? 그렇지.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이걸 몽땅 다 더하면 몇 가지야? 10가지. 이렇게 될 거야. 자, 할만하니? 할만할 거라고 믿어.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을까? 아니야.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다고, 그래가지고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른 과일이 있어요. 3개야. 거기서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3개를 갖다가 선택하는데 종류에 관계없이 과일을 갖다가 여러 개를 사용해도 된대. 그러면 배라고 하는 것을 3개 꺼내도 되고, 사과라고 하는 걸 2개 꺼내고, 배를 1개 꺼내도 되잖아. 그럼 뭐야? 그렇지. 꺼내는 거야. 뭐 한다고? 꺼내는 거야. 뭐 한다고? 꺼내는 거라고. 그럼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됐니? 자, 만약에 바구니가 다르다면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됐지? 자, 그래가지고, 자, 계산을 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지? 따라 계산하니까 얼마야? 5,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5, 4, 2, 1.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10. 이렇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해야 되는데, 안 할래나? 안 한 친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2번이야. 자, 2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동일한 10개의 사탕이 있어.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였단 말이야. 10개의 사탕을 갖다가요, 4명의 학생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 인지가 됐니? 문제가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런데 맨 뒤에 더러운 조건이 있네요. 사탕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학생 어떻게 돼? 우을 거 아니야. 이게 좀 이상한데? 문제가 좀 이상해. 어쨌든 사탕을 안 주는 친구가 있대. 싫어하나 보지, 미워하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학생한테 10개를 갖다가 나눠 줄 거야. 자, 이렇게 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풀어놓고요. 어떻게 돼? 틀리게 되겠죠. 이거 틀려.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4명의 학생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중복을 허락해가지고요. 10개를 뽑는 거야. 자, 많은 친구들은 이 2가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사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연습한 것은, 지금까지 연습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그냥 쓰는 것,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을 갖다가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N과 R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거지. 그냥 덮어놓고 쓰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10H4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표현하라 그랬어? 그렇지. 잘 안 되는 경우는 말로 해봐.
동일한 사라 10개가 있단 말이야. 그게 동일한지 동일하대. 이게 동일하대. 그럼 되겠어? 안 돼? 이거 쓸 수 있겠니? 없겠니? 그 애초부터 쓸 수가 없다고. 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하는 거야. 정리하면 사탕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4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거를 4명의 학생한테 줬어. 그럼 사탕이 몇 개가 남니? 6개가 남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먹는다고? 그건 아니지. 다 나눠줘야 되는데 네가 먹으면 어떻게 해? 나쁜 놈. 자, 어쨌든 4H10이라고 하는 것은요. 4명의 학생한테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명을 갖다가 10개를 갖다 뭐 하는 거야? 뽑는 거지. 뽑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뽑힌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 사탕을 주겠다는 행위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것은 뭐야? 4명 중에서 10명을 갖다 뭐 한다는 거야? 뽑는다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야. 사탕을 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10명을 뽑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이것에 대한 표현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너희들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니까 그냥 그걸 것이 아니다 라고 문제를 푸니까 풀만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 배우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관련된 교과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관련된 교과서 문제 이렇게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냐면 8이야, 8. 근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해요. 왜 의미 아닌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린 거야?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물어보는 거야. 중복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써놨어.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놨단 말이야. 주어진 방정식의 한 해는 x는 2, y는 3, z는 3. 이렇게 될 수가 있니? 다시 말해서 이걸 정확하게 x가 몇 개인 거야? 2개고요. y가 몇 개인 거야? 3개고요. z가 몇 개인 거야? 그렇지. 3개고요. 됐습니까? 이걸 뭐 한 거야? 택한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만약에 해 중에서 8, 0, 0이 있다라는 소리는 서로 다른 문자 x, y, z 중에서 x를 몇 개 선택했다는 소리야? 8개 선택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지? 왜냐면 x의 해를 갖다가 x를 갖다가 이렇게 대응시킨다고 했잖아. y를 3개로 대응시키고 z를 갖다가 3개로 대응시키면 해가 2, 3,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5, 0, 3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서로 중복을 허락해서 x를 몇 개 선택하는 거야? 5개 선택하는 거고 y를 몇 개 선택하는 거야? 0개 선택하는 거고 z를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 선택하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 그렇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니까 조합의 문제이고 x를 여러 번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중복에 해당되는 문제이거니 해석을 하는 거야. 실로 해석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3개의 문자 뭐가 있어요? x, y, z에서 무엇을 허락해서 그렇지 중복 됐니? 중복을 허용해서요. 8개를 택하는 무슨 조합? 무슨 조합? 그렇지. 중복 조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중복 조합의 수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렴풋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쨌든 정수잖아. 정수의 기본이 뭐지? 1이잖아. 1.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이 8개 있으면 뭐가 돼요? 8이 되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호로 x 더하기 y 더하기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더하기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고 더하기 사이에 1이 없다면 1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0으로 취급할게. 무슨 소리냐면 더하기 사이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면 0으로 취급하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놈을 갖다가 표현하면 8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 감이 오니? 여기까지 감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의 의미 아닌 정수의 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뭐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얘를 갖다가 일렬로 쭉 배열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자,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총 몇 개의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총 10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야? 더하기 2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야. 반대로 선택한다면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렇지. 8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랑 같다고. 뭐 어떻게 풀든지 간에 너희들 어떻게 풀든지 간에 자유지만
그 개념적인 부분,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것의 배열로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명심하면서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길라잡이가 있는데요. 길라잡이는 내가 다시 읽어봤는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쓴다고 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된 것 같아.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복조합은 1대1 관계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하는 거하고요? 배열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1대1 대응 관계다. 이런 거야. 필요한 친구 한번 쭉 읽어보고 계속해서 확인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다항식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하는 거야. 다음 물음에 답을 해봐봐.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이야.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은요. x의 항도 있을 것이고 y의 항도 있을 것이고 z의 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도 있어? 개수도 있을 것이고. 자, 여기까지 찾니? 그러면 나타낼 때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A, B, C 어딨니? 여기 있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자, 그렇다면 A, B, C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수 됐지? 그럼 A하고 B하고 C를 갖다가 몽땅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전체 차수가 나와야겠죠. 다 더하니까 얼마야? 5.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요. A는 0이 돼도 될까? 안 될까? 다시 말해서 X의 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X의 항은 없어도 되네요. 됐지? 뭔 소리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갖다가요. 몇 번을 곱했냐면 5번을 갖다가 곱했어. 이렇게. 5번을 갖다 곱했단 말이야. 그럼 X의 항이 없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Y 뽑고 여기서 Z 뽑고 여기서 Z 뽑고 여기서 Y 뽑으면 X의 항이 있겠니 없겠니 라고 묻는 거야. 없단 말이야. 자,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니까 꼭 명심해 두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씩 순서대로 너희들한테 가르치지만 문제는요,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아? 그렇지. 1번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알려주지 않아. 그리고 무엇을 갖다가 물어보냐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2번을 갖다가 물어보게 된다고. 감이 와? 2번을 갖다가 직접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1번이 유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2번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이 서로 다른지를 갖다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상수항 있을 것이고요. 됐지? 그 다음에 X항 있을 것이고 Y항 있을 것이고 Z항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항이니까 X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Y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Z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항의 개수가 결정이 될 거란 말. 이거는 이런 꼴이 항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A하고 B하고 C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처음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이런 문제 익숙해진다면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본다면 대단히 어려워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곱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 아니지. 여기에서는 뭐야? 그렇지. 더해서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얼마가 되는 경우야? 그렇지. 차수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A가 0이 될 수도 있다, 없다. 그렇지. 0이 될 수도 있어요. B도 0이 될 수도 있고, C도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뭘로 해석이 되는가?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이거 빨간색 이거 어떻게 치우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여튼 이 빨간색이 있는 문장 그것을 갖다가 제시해 주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만만해 보인다고. 근데 실제로 문제상에서는요, 이 빨간색을 갖다가 없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문제 힌트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씩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문제. 내가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잘 보고 있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왔어요. 뭐가 왔어? 왔다니까. 스탑. 됐니? 스탑. 스탑 하시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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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1, 2, 3, 4, 5, 6이 있네요. 예제 문제를 푸세요. 풀었니? 예제 문제 풀었니? 자, 스탑. and go. 잘 안 되는 거 질문 없다고. 자, 혹시나 그냥 에이 귀찮아 난 안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 안 할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을 할 때도 많아. 그것을 하기 싫다고 외면하는 순간 많은 것들을 갖다가 회피하게 돼. 도망가지 말고 버텨야 되느니라. 도망가지 마세요. 버티세요. 못 버티겠어요. 자, 쓸데없는 소리는 이따 하고 나중에 하고요. 자, 예제 1번 예제 1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스타트. 서로 다른 4개가 있네요. 2개를 갖다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를 갖다가 구하래요. 서로 다른 4개가 있고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5씩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바로 계산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2 나누기 1 얼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서로 다른 3개에서요. 확인됐니?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거기서 6개를 택하는 뭐야? 중복. 여기에 써있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3H6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은 너희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까지 하려는 건 좀 오바겠지. 자, 봅시다.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 다르대. 서로 같다. 똑같은 게 5개. 환장할 노릇이지. 다시 서로 같다. A, B, C 다 서로 같다. A, B, C, D가 없겠지. 서로 같은 상자 4개 똑같은 5개를 넣은 뭔 소리예요. 난리가 났네요. 어쨌든 서로 다르대 라고 하는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똑같은 5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가 4H5임을 갖다가 물음을 따라서 설명하시오. 너무 문제 잘 내지 않느니? 중복 조합이다 아니다? 그렇죠. 같은 것을 갖다가 여러 번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중복인지 아닌지 조합인지 아닌지 중복인 건 확인이 되지만 조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중복 조합이야. 중복 조합인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밑에 2개의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n이 의미하는 것은요. 상자냐 공이냐. 대놓고 있잖아요. 상자예요 공이에요? 그렇지. 상자예요. 택해야 하는 것은 R에서 R은요. 상자냐 공이냐 물어봤어요. 상자야 공이야? 그렇죠. 상자 이렇게 된다고. 왜 상자예요? 공을 넣어야 되는데. 공을 넣는 행위는 별로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지. 앞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갖다가 살펴봤잖아. 앞에서 무슨 문제 살펴봤죠? 자, 10개, 동일한 10개의 사탕을 갖다가 내 친구한테 나눠주는 거. 사탕을 갖다가 주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명을 갖다가 뽑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지. 서로 다른 4명에서 10명을 갖다가 뽑는 거야. 사탕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5개의 공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 뭐야? 4개의 상자에서 5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 뽑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됩니다. 이제 3번 봅시다. 자, 결과는 마무리하고 너희들이 마무리해야 돼. 자, 서로 다른 5개의 색의 풍선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 5개가 있으니까 뭐가 돼? 5. 5개. 5. 뭐가 돼요? 중복을 허락해서 H. 덮어놓고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덮어놓고 쓰도록 할게. OH 이렇게 되겠지. 혹시 너희들 중에서 EH5가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 몇 개를 선택한다고요? 2개. 여기 몇 개니? 5개. 여기 몇 개니? 2개. 따라 정답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커요? 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지. 자, 잘 쫓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4번입니다. 4개의 문자 A, B, C, D가 있어요. 같니 다르니 서로 다르네. 중복을 허락해가지고요. 7개의 문자를 택한대요. 감이 뭐지? 중복 조합인가요? 중복 조합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예요? 서로 다른 4개. 중복이 허락되는 게 몇 개예요? 7개. 이렇게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한 대로 하면은요,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고 싶은 거야? 중복을 허락해가지고요, 7개를 선택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겠니? 동글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고요? 그렇지. 4개를 갖다가 선택하겠다고요. 이런 문제랑 같은 거죠. 복잡하게 설명하나? 자, 어쨌든, 자, 이거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혼자서 푸념이었어요. 아, 심심해. 아무도 없고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그래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도 파이팅 해봅니다. 자, 1에서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 1에서 8. 서로 다른 게 뭐죠? 1에서 8까지 몇 개예요? 그렇지. 그게 있을 거야. 중복을 허락한대요. 뭐 한대요? 택한대요. 택하니까 H냐, C냐. 이렇게 되겠지. 몇 개를 선택한다고요? 5개.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H. 이렇게 되겠네.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됐지? 8번입니다. 예제 5번 봅시다. 자, 방정식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어. 의미 아닌 정수의 해 개수. 이거 아까 전에 했었죠. 1이 몇 개 있다고요? 1. 1개, 2개, 3개. 1이 몇 개 있다고?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됐니? 됐니? 더하기가 몇 개 있다고? 더하기가 1개, 2개. 더하기가 1개, 2개.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를 일렬로 배열하겠다고요. 일렬로 배열하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1개가 있는 거지요. 1이 몇 개가 있는 거야? 9개가 있네요. 더하기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네요. 어떻게 계산한다고? 계산의 결과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험 볼 때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 찍어서 만나, 계산해서 만나. 똑같은 맞는 거야. 시험은 그래. 똑같죠? 노력한 친구한테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고. 따라서 지금은 뭐가 되나? 11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겁니까? 2개를 선택해가지고요. 더하기 2개를 쓰는 거하고 같은 일이 벌어지겠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양의 정수의 개를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야. 그 어떻게 하냐? 학생들은 정말 잘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양의 정수해를 갖다가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의미 아닌 정수해를 갖다가 만들면 되겠구나. 양의 정수해니까, x가 양 자연수니까 여기서 빼기 1을 해야지 뭐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여기서 빼기 1을 해야지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네. 그렇군. 와, 에브리바디 박수. 착착착착착. 그래서 각각에서 무엇을 뺄 거냐면요. 1을 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각각에서 1을 뺐으니까요. 9에서도 뭘 하면 돼? 그렇지. 111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6. 자,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 되네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3H6 이렇게 풀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박수! 나 혼자서 지금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박수치고 웃고 맞았어요 난리치고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심심해. 자,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것이 너희들의 이렇게 풀었다면 안타깝게도 참 너희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너희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너희들의 시각을 갖다가 넓혀봐야 돼. 이렇게만 풀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라고 과감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지요. 1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전에는 무엇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더하기를 추가해가지고 배열을 했어. 기억나니? 더하기를 추가해가지고 더하기를 갖다가 추가해서요 배열을 했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갖다가 물어봤냐면 양의 정수의 해를 갖다가 물어봤다고. 그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양의 정수의 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니? 그렇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더하기 2개가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가? 2개를 갖다가 선택해서요.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더하기 2개를 갖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인 거야. 관점의 차이가 인지가 되니? 큰 차이가 없어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 나는 지금 중복
중복 조합을 갖다가 배우니까 중복 조합만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열도 배웠고 조합도 배웠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감이 오지? 꽉 막혀있는 친구들이 아닐 거라고 믿어. 자, 계속해서 이제 6번이야. 다음 두 학생의 대화에서 민수의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해보자. 그랬단 말이야. 자, 수연이 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수 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느닷없이 뭐가 등장했어요? 부등식이 등장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살펴봅시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4가 되는 경우, 또 얼마가 되는 경우 있고 5가 되는 경우, 또 얼마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네. 수용도 다 끝났지.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돼? 서로 다른 3개에서요. 몇 개를 선택하면 돼? 4개. 서로 다른 3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그렇지. 5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2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찬가지로 h도요. 어떤 성질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할까 안 할까? 여기서는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쭉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돼요?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복 조합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어요. 조금 빠른 감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느린 감이 있는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 감을 갖다가 추스리는 입장에서 빠르게 돌려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